음, 안녕하십니까. 공드린 스튜디오의 서정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제 얼굴이 작게 나오니까 얘기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얘기는 뭐냐, 바로 소니에게 바란다. 어떤 불만점, 개선점 이런 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번 영상을 켰고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결정적으로 약간 이거 좀 너무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70G 렌즈입니다. 자, 기획전 볼까요? 재고가 다 팔렸죠. 좋아요. 근데 예약 구매 혜택이 배터리거든요. FZ100. 이거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배터리를 사은품으로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배터리가 사은품으로 좋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뭐 있으면 좋고 당연히 배터리 되게 많이 쓰고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니 사은품이잖아요. 사은품. 그러니까 회사에서 소니에서 소니 유저들한테 옛다 하고 배터리를 주는,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아니 배터리 같은 거는 사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요즘에 되게 그런 뭐 리튬 이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막 대놓고 자기네 신제품 팔면서 기껏 사은품으로 준다는 게 배터리다? 이거 뭐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아닌가요? 물론 세미나 같은 때나 아니면은 뭐 어떤 행사 때 그럴 때 배터리 주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메모리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게끔 사람들한테 어쨌든 독려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러니까 배터리가 구하기 어려운 건 알겠어. 배터리가 구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품 등록 사은품도 심지어, 네, 29만 8천원, 30만 4천원이라고 써놓고 8만 5천원짜리 배터리 껴놨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거의 20만 원짜리랑 배터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랄까, 그냥 배터리 너네 구하기 어렵다면서 이거 뭐 사은품으로 줄 테니까 받아 하는 느낌인데,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가, 배터리를 판매하는 방향에서 더 나은 판매 방향을 찾는 게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거랑 사이에 껴서 파는 식으로 가면은 과연 유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소니에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개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물량이 이제 다른 생산 라인에 비해서 배터리는 생산이 덜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줘야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Z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물량 되게 수급이 안 될 때 이게 수급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공지도 하고 그랬는데, 배터리는 어느 순간 모르게 구하기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지금 정작 이제는 소니에서 이걸 팔아먹고 있는, 팔아먹는다는 게 웃긴데 원래 파는 게 맞는데 팔아먹는 게 아니라 끼어 팔고 있는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지어 렌즈를 사도 배터리를 주잖아요. 뭐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은 진짜로 좀 소니 쪽에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사은품으로 배터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배터리는 그냥 내가 사고 사은품으로 뭐 다른 게 더 좋은 걸 받으면 더 좋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소니가 굉장히 인색하게 하기로 원래 유명하죠. 근데 물론 그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M3에다가 리얼타임 트래킹 넣어주세요 하는데 M3나 A7C 같은 거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그 프로세서를 풀로 쓰고 있거든요. 진짜 빡빡하게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DB 에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뻥 나는 것처럼 나는 거거든요. 막 프로그램이 이 풀로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작을 막 건드리면서.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대신에 그 당시 다른 바디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좋은 AF 성능을 이게 뽑아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4세대 이후로는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에러가 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느끼는 점은, 왜냐면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유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 내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반응성도 굉장히 빠릿빠릿해지고, 그런 원인들이 다 그런 거랑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뭐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R5 나오면서 그 AI 칩이 있어야 가능한 성능들이 생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바디들은 칩이 안 들어가서 어렵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캐논도 예를 들면 듀얼 디직 넣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없어서 안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뭐 컨트라스트 AF 카메라한테 왜 이렇게 AF를 빠르게 해달라 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알잖아요, 다들. 그런 느낌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1이랑 S3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급기에 그 요 아래쪽 바디들에 들어가는 기능은 사실 넣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는 알아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판매 전략, 이걸 나쁘게 말하면 상술인 건데 판매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니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컨슈머 라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완전 시네마 라인은 사실 개인 정도 레벨에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발매 주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다르고 해서 제외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알파 1 라인이 있습니다. 알파 9, 네, 알파 9 라인 있고요. 네, R 라인이 있어요. A7R. 네, A7S 라인이 있고요. A7이 있고 A7C 라인이 있고, 그리고 FX3, FX30 이렇게 있습니다. 이 라인업에 사실 따지자면 FX6까지 있죠. 근데 물론 소니는 늘 그랬어요. 늘 이 다른 라인이랑 따져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제 유튜브 리뷰 같은 걸 보면은 FX9보다 FX6가 좋은 점이 있어요, 성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소니의 판매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소니는 유저들이 이 바디를 다 사길 원해요. 하나를 사서 좋은 걸 사서 계속 쓰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뭐 이제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예를 들면은, 그래서 2470 GM2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싸다 하지만 그 다른 회사의 2470 라인이랑 비교해 보면은 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50mm 1.2 같은 경우도 캐논이랑 비교했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성능은 여타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소니가 기본적으로 좀 메리트를 만들어 둔다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얘네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3세대를 기준으로 볼게요. 요렇게 있을 때 보면은 M3랑 알파 9은 풀픽셀 리드 아웃이었어요.
근데 R3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라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픽셀 비닝을 사용했다. 그래서 영상 화질이 더 좋은 걸 원하면 M3를 썼어야 됐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알파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뭐야, 그 플리커 방지가 안 되죠. 기기식 셔터에도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M3가 되면서 M3가 되게 많이 팔렸던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상급 기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상급기에 보통은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소니는 상급 기어도 서로 용도가 다른 거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안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지금 이제 A7M4 발매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M4에 들어간 기능들이, M4부터 들어간 게 대표적인 게 포커스 맵 있어요. 포커스 맵, 포커스 브리딩,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요건데, 왜냐면 전 지금 이 두 개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열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영상 촬영용 기능이잖아요. 영상 촬영용 기능. 그럼 더 상급기이고 영상 촬영 특화 기기인 A7S3는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소니의 판매 전략이에요. 다음 후속 기종, 그러니까 라인업에 상관없이 다음 발매 기종에 조금 더 좋은 기능을 넣어주어서 사람들에게 업데이트, 그 바디를 바꾸게끔 판매 촉진을 하는 전략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래서 FX3랑 FX30도 그렇거든요. 3랑 30도 30에만 포커스맵, 포커스 브리딩 넣어주고,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게 약간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이 판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M4 다음 바디들이 나올 예정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기고, 그 알파 9 M3하고 A7C M2 나오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1년 정도 이상 지났으면은 그 바로 직전 세대인 알파 1이랑 S3에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동시에 업데이트는 안 해줘도 돼요. 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메이저 업데이트 한번 해갖고 이런 거 넣어줄 수 있잖아요. 절대 제가 봤을 때 이 기능들이 S3랑 알파 1이 바디가 후달려서 못 들어간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훨씬 더 비싼 바디고 상급 바디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작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뭐 M4가 뭐 포맷이 빠르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그 뭐 퀵 포맷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M4에서는 4K 60 프레임이 크롭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세서가 딸린다는 거거든요. 프로세서의 어떤 처리 능력이. 근데 훨씬 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이 바디들에는 이걸 못 넣어준다? 절대 제가 봤을 땐 못은 아니에요. 아니지. 안 넣어주는 거지. 근데 좀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제는 좀 넣어줄 수 있지 않냐? 물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마이스타일이랑 크리에이티브로 얘기하면서 이건 왜 안 해주냐 이랬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갈아엎는 부분이어서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크롭 쪽이 훨씬 더 그 만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소스 그 프로세서의 어떤 그 처리 능력에 이제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4K 60 프레임에서도 크롭되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기능이 4K 120 프레임이랑 8K 30 프레임을 하는 카메라에 안 들어간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용도의, 소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용도의 바디들의 그런 기능들이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M 시리즈, 그러니까 알파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베이직에 들어가는 건데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는 좀 소니 쪽에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아니 뭐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소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니 카메라의 기능이나 그 방향성 그런 거에 저랑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카메라를 쓰고 있고, 알파 9부터 R3랑 알파 9 사면서부터 소니 쪽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여러 카메라를 만져봤었는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불만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저도 불만이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배터리 사은품으로 넣지 말고 판매를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전 세대 카메라 정도면은 그래도 메이저 업데이트든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네, 긴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뭐 뭔가 이런 얘기들 하고 싶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니 카메라에 대한 좋은 점, 불만점,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저 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